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9년 5월 24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서 또다시 긴급 점검에 나섰다라는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대치쌍용 2차, 개포주공 1단지, 흑석 9구역, 이문 3구역 등 5곳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처럼 강남에 집중했던 이러한 긴급 점검을 올해는 지금 강북권으로 옮겨가서 점검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여기 굉장히 재밌어요. 대상이 일단 성북구 장이 6구역하고 면목 3구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합 운영 과정에서 비리 등을 생활적폐래요. 생활적폐로 분류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긴급 점검하는 거하고 생활적폐하고 관련성을 잘 모르겠거든요. 수장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왜 갑자기 생활적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을 적폐라는 말도 되게 낯선 단어였거든요. 네네. 근데 뭐 지난 대통령 선거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말이죠, 용어죠. 예.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정비 사업 관련해서 부정이 있는 게 사실이고 짜증 나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예. 돈이 얽히면서 뭐 사실 저는 그래서 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돈 이권이 얽혀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걸 막 그러니까 딱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거의 80년대 정치판 그런 느낌의 그런 게 있거든요. 많이 투명해졌고 뭐 규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사 처벌이 가능한 어떤 그런 내용까지도 많이 포함되고 되게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딱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갈등하고 반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고 조사하고 수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예. 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일종의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그런 아닌 것 것 같진 같아요. 않아요?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장유 6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근래 시공사 선정 관련해 가지고 시끌시끌했던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사하는 것 같고 뭐 아마 반대 내가 원하는 건설 회사가 안 됐다 뭐 이런 쪽에서 찔렀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면목 3구역 같은 경우는 분양까지 마쳤다라고 했으니까 사업이 다 끝난 건데 이렇게 지금 되짚는 거는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뭐 제보가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계속 보는 거니까 뭐 그런 걸로 들어간 거지. 근데 과거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러니까 2004년, 5년 이런 당시에 뉴스들 다시 되짚어 보면요, 뭐 부동산 가격 들끓었다고 하면 가서 조합 압수수색해요. 왜? 왜? 조합 수색하는 거랑 사업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야. 뜬금없이 조합 압수수색. 경기가 뜨거워지면 조합 압수수색. 이거는 무슨 회사 거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 그랬어? 니네 회사 세무조사 뭐 거의 그런 느낌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자, 속도 조절로는 네, 일단 아닌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것으로 같습니다. 네, 일치욕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이렇게 뭐 생활 적폐로 분류를 했다. 그래서 긴급 점검을 하겠다. 그래서 장애 6구역, 면목 3구역이 벌써 구역이 이름이 크게 언급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조사를 할 거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전문적인 인력이 조합 운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주 극히 경미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는데 잘 모르고 진행됐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사업 진행 속도에는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잖아요. 영향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조합장이 없어져서 다시 뽑는 진통 과정을 겪으면서 또 뭐 한 1년 이상 지나가기도 아프다. 하고 그렇죠. 그 얘기 들으니까 아프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소장님 보시기에 근본적인 해결 과연 없어. 가능할까요? 없어. 그럼 이렇게 계속 긴급 점검하고 다녀야 되나요? 긴급 점검을 네. 해도 있고 안 해도 네. 있고 네. 그냥 뭐 그러니까 유토피아란 있을 수가 없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최대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좀 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지.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답은 그거예요. 조합원들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딴 마음 안 먹게끔 계속 감시하고 이 새끼들이 이상한 짓 하네. 그러면 뒤집어 엎을 준비도 하고 항상 그러니까 딴 생각을 먹지 못하게끔 좋은 조합장 만나고 이런 게 사실 진짜 복이에요. 좋은 조합장, 좋은 총무이사, 사업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러니까 지금 잘 아는 역동적인 사실 저는 막 이 재개발 조합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조합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건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을 굴리는 사업인데 그걸 의사결정하고 하는 분들이 동네 유지 어르신 오래 계셨던 내가 이 동네 인덕이 많은 사람이야. 뭐 이거는 사업이거든요. 정비 사업은 적절한 판단이 필요해요. 어디에 휘둘리지 않고 정비업체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주가 정비업체가 돼서는 안 되고 정비업체에 휘둘리는 꼬봉이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예, 조합이 주체가 돼서 정비 사업을 이끌어가야 돼. 그러려면 잘 알고 관련해서 해박하게 잘 알고 전문성을 사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실 젊고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사회 경험도 어느 정도 있고 아주 젊은 사람이 사회 경험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련 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는 그런 분들이 조합 사업 추진 주체가 돼서 나서서 가는 게 이상적인 모델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국 그러니까 이게 이 80년대 정치 같은 느낌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동네에 얼마나 아는 사람이 많은데 나 좀 뽑아줘. 그런 분들이 사실 실제로 조합장이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표로 연결되죠. 예. 네. 그러면 사업이 안 가도 돼. 왜? 월급 나오니까. 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천천히 그렇죠. 가도 되고 막 그런 어떤 성과 이런 거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사실 재개발 사업이 그런 이유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산으로 가는 사례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자, 뭐 그냥 제 바람입니다. 좀 투명하게 능력 있는 분들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러니까 정확한 잘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고 조합원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합장이 조합 임원들이 딴 생각 먹지 못하게끔 계속 감시하고 압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전문성 있어야 되고 사심 없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견제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세력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러면 오히려 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더 잘 갈 수 있다. 긴장감 있게 잘 갈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신탁 회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사례들이 몇몇 군데 있었잖아요. 그럼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부분들은 신탁 회사로 가면 문제가 없을까요? 신탁도 그렇게 많이 가긴 갔죠.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우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말 신탁도 잘 못 믿겠거든요. 신탁 회사를 예, 잘 예, 모르겠다. 예. 그리고 신탁 회사 요새 많이 안 하는 추세인 게 신탁의 장점은 사실 자금 수혈이거든요. 예, 정비 사업도 되게 힘든 게 돈 마련,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업비 대여금 갖고 오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신탁 회사가 생기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수월해지죠. 근데 그 부분이 제일 이점인데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사업 대행 수수료가 너무 크다.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경우들도 많고 옛날에는 굉장히 신탁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했지만 실제 결국 지금 서울시가 또는 이제 정부에 나서서 안전진단을 뭐 강화한다든가 뭐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을 안 만들어준다든가 지구 단위 계획 설정 안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뭐 신탁이고 나발이고 다 앞단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네. 신탁의 장점을 지금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사실 신탁 재건축의 첫 사례라고 해서 아마 어디 지방의 소규모 재건축 아파트 신탁 사례로 뭐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 예, 그러니까 진짜로 신탁의 성공 사례로서 뭐 여의도 시범이라든가 메이저한 단지의 성공 사례가 나와주면 딱 분석해보고 인근에 그러니까 조합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했던 데에 비해서 얼마나 진짜 세이브가 됐다, 시간이 세이브가 됐다거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세이브가 됐다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된다라고 하면 뭐 많이 갈 텐데 사실 저 포도는 분명 맛이 있을 거야.
그거 수준이지 실제 맛있는지를 아직 검증들이 안 됐어.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그 또 재건축을 많이 막 해주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초기 단계인데 초기 단계 재건축이 뭐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다들 뭐 어차피 안 되는 거 뭐하러 이해관계를 늘려서 우리가 지금부터 가냐 천천히 보자 이런 반응들이 재건축 현장 사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정기 점검, 긴급 점검이라는 걸 통해서 뭐 바로 잘못 나가고 있으면 바로 잡아주는 것도 꼭 관해서 해야 될 일인 거는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리가 드러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사업이 느려지고 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그리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제도적으로 하나씩 보완이 돼준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개발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 여기서 인사드리고, 밖에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완전 더워요. 그러니까요. 이제 드디어 여름이 시작되는 건가요? 오늘 반팔 반바지. 자, 아무튼 환절기라서 건강 관리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